그 2월 23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공정위에서 변호사협회에다가 과징금을 10억 원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협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러니까 두 군데에다가 최대 액수, 최대 과징금 10억 원을 두 단체에다 모두 때렸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원, 20억. 이게 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래요, 이번에. 그래서 로톡 이용 금지를 중단하라.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겠죠?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로톡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뭐를 하냐면, 그 변호사 소개시켜주는 그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하고 서울 변호사회가 이거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를 한 거예요. 여기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로톡이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로톡이에요. 로톡. 그래서 로톡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송사가 필요하신 분들 여기다가 분야나 그 케이스 변호사를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저희 왜 그 교대역 지나갈 때 보면 서울에 교대역 지나갈 때 보면 그 광고판들 지하철역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찾아가면서도 불안하고 가서 좀 인상이 나쁜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 나오기도 뭐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분쟁을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사고범죄 이게 분야별로 찾을 수 있고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여기다가 등록해 놓은 변호사들 이름이 뜨겠죠. 그리고 밑에 지역으로도 찾을 수 있고 강원도 이렇게 하면 강원도 부동산 이렇게 찾으면 강원도 지역에서 부동산으로 영업하시는 그 변호사 리스트가 쭉 뜨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걸 보면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한테 이 변호사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엄마 아빠들이 요즘 부모님들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꼭 법대 아니면 의대 이렇게 생각했죠. 왜 그렇겠어요?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본인들이 정말 무력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송사 걸렸을 때, 그리고 몸 아플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송사나 몸이 아플 때 남들은 아는 사람 찾아서 잘 이용하는데 본인은 기댈 데가 없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내가 정말 무섭구나 이런 느낌을 드는 경우가 딱 이 두 가지였던 거죠. 법하고 의술.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이 아이가 좀 공부를 잘하면 법대, 의대를 꼭 자녀들 중에 하나는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게 이런 이유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몇 년 전에 들어오면서 한 5년 됐나? 저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저기다가 회비를 내면 저기 이제 등록을 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올라오죠. 저기가 검색을 하면. 근데 변호사협회하고 서울 지방변호사회가 왜 저걸 막아? 왜 저기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을 왜 징계를 했다는 거야, 이번에? 너무 이상하죠? 이게 지금 이 GD넷이라고 이런 산업 관련 뉴스를 하는 이 언론사인데, 이거를 만화로 잘 만들었어. 이거 보세요.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돈 써서 막 아무데나 광고하면 좋겠어? 없어 보이잖아. 이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변호사 찾아야 되니? 저 같으면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대역에 붙어있는, 지하철역에 붙어있는 광고 보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로톡처럼 모바일에서 변호사들을 그렇게 올리면 수입력 경쟁이 심화돼서 변호사들 제살 깎아먹기 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가격이. 왜냐하면 잘 비교도 되고 이러니까 찾기 쉽고 가격 비교도 되니까 제살 깎아먹기가 된다. 그러니까 수입료가 앞으로 떨어지는 게 꼴보기 싫은 거죠, 변호사들은. 그리고 그렇게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되면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 라고 소비자들을 협박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가 하는 얘기가 은행도 병원도 부동산도 지금 모바일로 다 볼 수 있고 정보를 거기서 얻는데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들
본인들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 이런 거를 까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죠. 가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서비스 질에 대한 거. 그래서 왜 우리 무슨 병원이나 이런 것도 보면 댓글 후기 가지고 사람들 보고 가거든요. 그리고 후기라는 거, 후기를 보기 좋게 비교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에 대한 얘기, 가격에 대한 얘기를 까면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종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 자신 있는 사람은 그걸 까서 소비자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들, 비교당해서 불리한 사람들은 그 까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은 좋아한다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다 싫어합니다. 왜냐? 잘하고 못하고가 까지는 순간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되도록이면 아무도 경쟁하지 않고 편하게 있는 상태를 가장 좋아하죠. 그럼 피 버는 사람은 누구?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소비자들이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누가 비싸고 누가 싼지를 알 수 없도록 이거를 그 덮개로 씌워 놓으면 소비자들은 진짜 지하철역에서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비급여 가격 이런 거 공개하는 게 엄청나게 거센 싸움이었고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 여기에 이름 올린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서 이게 뉴스가 된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변호사들은 변협에 의무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변협한테 뭘 준 거냐면 너네가 잘 아니까 정부가 하는 것보다 너네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뭐냐면 그 동료 변호사들이 뭔가 후진짓을 했을 때 징계할 권리를 줬어요. 국가가 변협한테. 변협은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그 징계 권한을 이용해서 이 로톡에 이름 올린 변호사들을 지금 그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경쟁을 제한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했다. 그 정부가 그 변협에다가 위임한 권한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과징금을 20억 원을 때린 겁니다. 지금 이런 그 갈등이 있는 동안 로톡은 어떻게 됐냐? 경영난을 심하게 지금 겪은 거예요. 직원 50% 감축 추진 중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잘 나가서 할 때 했던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입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변협이 이렇게 변호사들을 막 징계하고 난리를 치는 동안 로톡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로톡이 지금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반 잘라야 되고 사옥에서도 철수해야 되고 근데 변협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곧바로 불복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복 안 해 이거죠. 우리는 이런 게 로톡이라는 이런 거를 아예 뿌리를 뽑고 말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죠 마음이.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거는 로톡 같은 게 있어야 좋은 건데 뭐 여러 가지 그러시죠. 이럴 때는 다른 나라는 어때? 이런 거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도 이런 게 아주 잘 발달이 돼 있고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본도 벤고시닷컴이라고 똑같은 서비스가 있다 그래요. 일본 전체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회원으로 확보돼 있고 그래서 시장에 안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오래전에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챗 GPT를 활용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까지 이 안에다 내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우리 사이트에서 소개시켜드리는 변호사들 검색 서비스 이용해 주세요. 이런 거죠. 이거 이제 일종의 미끼 상품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저거는. 요거 보세요. 요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소송이 지금 2년을 갖다가 끄는 바람에 4,000명에 달했던 변호사가 반토막이 났다. 누적 적자가 100억 원이 넘었다. 이게 로톡이라는 회사가 지금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협도 문제지만 법원도 이거를 2년이나 질질 끄는 바람에 공정위도 질질 끌었고 공정위 이후에도 질질 끌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일본이 이런 걸 참 그 경직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일본보다는 낫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아니라는 거죠. 일본도 저 방향으로 이미 멀찍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변호사, 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전문 직종의 기득권이 세냐? 이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건 이제 제가 별 근거 없이 제 추측인데, 이게 점점 더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본인들의 어떤 선민의식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누구였죠? 정순신인가요? 그 국수본 그분도 자녀들끼리 학교에서 일이 생겨서 자기가 자녀를 잘못 키워놓고 가서 그 집 학부모와 애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서 머리 숙이고 사과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법원까지 갈 일이 아닌데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황을 조기에 그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그 학폭 전문 변호사 김기훈 변호사랑 라이브 하신 거 보셨죠? 초기에 가서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이게 조기에 종료된다. 근데 그걸 부모들이 들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심지어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우리 애가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러면서 소송 가자 이러면서 아까 그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아이가 전학 안 가게 하려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보통 부모가 어떻게 대법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마음 자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로톡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편의를 주는 거면, 아, 우리 업종이 이렇게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직종인데, 그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래, 문을 활짝 열고, 거기 이용할 사람 이용하고, 아니면 기존의 평판으로 계속 영업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가격 떨어질까봐, 또는 서비스 질을 비교당할까봐, 이러고 문을 꽉 닫고 있는 게, 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한참 더 권리의식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공정위가 지금 저렇게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공정위의 활동이 앞으로도 점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법도 마찬가지고, 의술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전문 자격증을 가진 기득권들은 저거를 문을 닫아 걸고 있기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일을 남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원회가 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고 간에 공정위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겁니다. 그 전문 자격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그 기득권 싸움을 점점 그 약화시키고 국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리하다고 해도 예를 들면 지난번 타다처럼 택시 운전사들은 사실은 그 기술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지만 택시 운전사들은 사실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근데 이런 전문 자격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특히 법원도 지금 이런 사건들은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